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최근에 하부 리뷰를 비롯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분들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참 긍정적인 일이긴 한데, 그 정보가 건전하게 균형이 좀 잘 잡혀 있어야 혼란을 좀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보를 가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룹 산하의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또 플랫폼 하나로 여러 모델을 출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죠. 특히 2010년부터 MQB라는 플랫폼이 개발이 되면서부터 모델 간의 공유, 부품 공유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팰리세이드가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여기에 산타페, 소렌토 이런 부품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 진짜 성의가 없는 거고 이거 원가 절감의 끝판이고 정말 문제다 이렇게 전달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 상당히 좀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최근에 제조사들의 경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대량 생산에 따른 이런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부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적정 가격에 우리가 그걸 구입할 수 있을 만큼의 최종 비용으로 제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해주면 그런가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 그래도 찜찜한 분들이 계신데 그걸 막 부추기면 곤란하다. 정비사분들은 그거 늘 보잖아요.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게. 부품 교체할 때마다 아니 여기에 왜 이 브랜드가 들어가고 여기에 왜 이 제품이 들어가지? 처음엔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야, 그냥 말로 말하지 말고 직접 네가 확인해 봤어? 그럼요. 폭스바겐 그룹 마크가 여기 딱 찍혀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있구나. 그 폭스바겐 그룹에서 이제 자동 변속기 쪽에 이제 여기 묶여져 있는 게 이 트랜스퍼 케이스가 아우디의 그 사륜. 아우디의 꽈트로 시스템 그대로예요. 그다음에 후륜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스트럿바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크로스 멤버는 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이건 급과 상관없이 SUV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냥 1억 6,500 정도에도 이 정도는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람보르기니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황소값이 얼마야? 속값이. 람보르기니가 어떤 브랜드입니까? 이거 정말 아무나 구입할 수 없는 브랜드고 가장 저렴한 우루스마저도 3억이 넘어갑니다. 옵션 좀 갖춰서 출고하려면 거의 4억 가까이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차가 투아렉 플랫폼 베이스라는 거, MLB 플랫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투아렉의 플랫폼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단순히 차대만 가져온 거냐? 아닙니다. 저희가 하부 리뷰를 하면서 암에 폭스바겐 마크가 떡하니 찍혀져 있어요. 여러 개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폭스바겐의 투아렉은 많이 비싸봤자 1억 정도 하잖아요. 8천에서 1억 초반. 그런데 람보르기니 우루스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그냥 부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간 걸까요? 모르죠. 구조 해석을 해보고 두 부품을 실제로 비교를 해봐서 이게 공용이 된 건지 아니면은 폭스바겐 공장에서 생산이 된 건데 좀 더 강화된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니 폭스바겐 마크가 왜 람보르기니 차에 딱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크라도 바꿔주면 황소 마크라도 달아줘야지. 왜 3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차에다가 폭스바겐 부품을 왜 집어넣느냐, 이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플랫폼을 공유하는 시대에 당연한 결과고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이게 600마력이 넘는 차인데 그냥 들어갔겠냐, 구조 해석을 나름대로 해서 좀 더 강화된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상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플랫폼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리고 그래, 제조사가 구조 해석해서 요즘 차 잘 만든다고 하는데 무작정 이거 끼우면 돈 아끼겠지 하고 끼웠겠는가 라고 오해를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고, 트랜스퍼 유닛
꽈트로 사륜 시스템 거기도 보시면요. 아우디 마크가 딱 들어가 있어요. 아니 아우디의 Q7이 그것도 1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거의 2분의 1도 안 되고 뭐 3분의 1 가까이 싼 모델은 그런 모델에 들어가는 차인데 Q7 요즘 뭐 1억이 뭐예요? 한 8천, 9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람보르기니? 그냥 막 거기다 갖다 주면은 소비자분들이 하부 안 들여다보고 정비사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야 우리가 이거 넣어서 원가 절감하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사륜구동 시스템 관련해서도 왜 이걸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냐면 최대한 많은 차에 이걸 적용을 해서 왜 수제차가 20억, 30억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냐면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가티라든지 이런 차들이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재가 몇십 배 비싼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대량 생산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가티 베이론이 연 뭐 100만 대 정도 찍힌다 그러면 지금 돈에서 10분의 1 이상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들을 수요가 없으니까 100만 대씩 막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천 대 수준으로 심지어는 부가티 같은 경우는 몇백 대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부품들을 제작을 하는 업체들이 대량 생산에 따른 코스트를 낮출 수가 없어서 그 비용을 다 제조사에서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금형 들어가고 구조 해석 들어가고 설계 들어가고 생산 들어가고 소량으로 생기는 그런 부담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품이 막 10배, 20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 소재가 막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차별화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라든지 포르쉐 까이엔만 하더라도 이게 조금만 더 성능을 높이고 조금만 더 독특하고 유니크한 설계가 적용이 되는 그게 그 슈퍼카의 바로 그 직전의 모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3억 뭐 이런 선에서 딱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부품을 공유를 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원가 절감 부분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 전략으로 생산이 돼서 그런 겁니다. 최근에 슈퍼카에 준하는 준 슈퍼카가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많아진 이유가 이런 방식으로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아니 2억 3억짜리의 고성능 프리미엄 럭셔리 스포츠 모델들도 이럴 찐데 불과 그룹 내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대중차들은요. 섞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가격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설계가 돼서 거기에 맞게 다 부품을 새로 생산을 한다? 그러면 가격이 2배 이상 뛰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대중차 취재.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대중차 브랜드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부품을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소비자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걸 늘 다루시는 분들은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묘하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속칭 이제 뭐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클릭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야 내가 이거 딱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야 하면 고객을 속이는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올바로 사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묘하게 비틀게 되면 완전히 다른 방식의 콘텐츠들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그룹 산하의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차종들이 아무리 저렴하고 또 아무리 비싸고 해도 공유하는 파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공유를 한다고 해서 이거는 천인공노할 일이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냐?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고급 모델은 고급 모델대로 최대한 가격을 끌어내리면서 너무 높은 가격을 불러서 소비자들을 당황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대중 모델들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고성능 모델 좀 더 상위 모델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부품을 표준으로 설계를 하니까 아주 저렴한 모델들도 극도의 원가 절감을 좀 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싼 차도 어느 정도 이게 5, 6천만 원짜리 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표준 부품으로 구조 해석을 해서 원래부터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반떼 일반 모델을 주행하면서 야, 이 포텐셜이 장난이 아니다. 왜? 아반떼 N에도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품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게 끌어내려지는 게 아니라 아래 게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떠받쳐주는 효과가 그래서 생겨서 물론 최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손해를 보게 되겠죠. 왜? 최상위 모델이 비싼 이유가 고급 모델이 비싼 이유가 그 모델에 맞는 전용 부품이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나 설계할 때부터 최상위 모델을 놓고
이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을 설정한 다음에 부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낙수 효과에 따라서 하위 모델들이 품질이 빠르게 놀라울 정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 견인 현상이 그래서 생긴다. 중통 사이즈가 줄었다. 배기 관련해서 돈을 아꼈다. 이것도 전달을 잘 하셔야 돼요. 요즘 이제 유로 7이 시행이 이제 되면서 배기에 대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유로 6D부터는 지옥이에요, 진짜 지옥. 유로 6C부터도 사실은 맞추기 어렵다. 디젤 게이트가 그래서 막 펑펑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로 6D는 진짜 헬 게이트가 열린 거고, 7이 이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올렸다가 최근에 많이 낮춘 겁니다. 유로 6D에 맞추고 여기 브레이크 분진을 비롯한 몇 가지만 플러스를 한 정도로 타협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요즘 차들이 성능은 계속 올라가는데, 엔진에. 그런데 연비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배기가스 규제는 더 심각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게 먹고 일 많이 하고 적게 써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많이 먹고 일 적당히 하고 많이 싸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경제성의 첫 번째니까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은 누구보다 잘해야 됩니다. 왜? 지금 경쟁, 자동차 성능 경쟁이 이제 그게 달아있으니까. 그러면서도 환경이 엄청난 문제라 아주 적게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배기를 완전 연소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좀 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배기량이 줄었어요. 배기량이 줄면 중통 사이즈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까? 그 굵기를 계속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정비하시는 분들도 벤트리관, 유체 역학, 뭐 정확한 전반적인 그런 핵심은 모르실지라도 벤트리관 원리점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배기량이 줄어들게 되면 중통 사이즈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기가 원활해지지 않아요. 배기가 원활해지지 않으면 이거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해석을 통해서 신모델의 중통이나 배기구의 설계가 변경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거 소형차에 들어가는 굵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형차에서도 배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엔진의 최적화와 설계의 고도화를 통해서 완전 연소율이 좀 떨어졌고, 후처리 장치를 비롯한 배기로 빠져나가는 이런 기체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는데, 이게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개선을 했을까요? 설계 단계에서 돈으로 때려 박은 거죠. 엔진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제성과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경제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환경을 지키는 문제는 백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삼원촉매 같은 캐털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양으로 때려 박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가솔린도 DPF에서 쓰던 그런 필터로 태우는 이 장치가 가솔린 파티큘레이트 필터 방식으로 해서 가솔린에도 들어가요. 그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높은 온도에서 이게 질소산화물을 만드는, 이걸 낮추기 위해서 EGR을 비롯한 그 외 장치들도 가솔린에 막 적용을 해야 된다. 직분사로 바뀌게 되면서 너무 배출량이 많다.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파티큘레이트 매터, PM을 비롯한 낙스라든지 그 외에 오염물질을 줄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게 먹고 큰 힘을 내면서 적게 싸니까 배기관이 굵어지고 예전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배기 흐름이 원활해지지가 않아요. 배기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으면 전반적인 성능 밸런스가 깨져서 제대로 된 효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기관을 최근에 맞게 구조 해석을 통해서 야, 이거 돈 아끼자 하고 줄인 게 아니라 야, 요렇게 해야 원활하게 배기가 빠져나가니까 배기 중통 사이즈를 비롯한 배기관을 좀 더 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구조 해석이 나온 거예요. 자동차 설계가 머리로, 눈으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눈으로 딱 봐서 야, 저거 굵은 중통 들어가면 돈 들어가니까 아끼자, 좀 줄이자, 10% 20% 줄이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이런 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니까 문제다라고 하면 이거 곤란하지 않을까요?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몇백 번 반복을 한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실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또 수십억 장비를 물려서 어느 정도 배기량이 조절이 되고
또 최종적인 배기량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그런 PM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배출하는지를 엄청나게 실험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성능이나 연비에 문제가 없는지를 최종 조율을 한 다음에 출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사이즈가 나온 건데 이걸 원가 절감의 결과로 딱 지목을 해버리면 소비자분들은 구조를 잘 모르니까 대혼란 사태가 그래서 벌어진다. 전달하시는 분들이 좋은 지식을 좀 이렇게 맛깔나면서도 오해하지 않게 잘 전달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길게 얘기 드리면 또 핵심 전달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